계속 분노했고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주역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 내놨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대동단계를 주문하는 이런 입장문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를 들었는데요. 예.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점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자기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면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위원장님의 영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기 직전이잖아요. 네. 이걸 좀 지켜보실 신경도 궁금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해법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안타깝고 걱정이 앞섭니다. 네. 젊은 의사 지망하는 의대 학생들이 1년 이상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고 본인들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에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건가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의대 정원 문제가 당분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료 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 의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빠져나갔다, 수업을 안 듣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대 내부에서 어떤 좀 기류라고 할까요? 움직임이라고 혹시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인상 깊게 좀 남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내에서는 이제 빨리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이 의료개혁 방안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공의도 문제기는 한데 전공의도 복귀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긴 했던데 전공의 수련이 지금 거의 그 전공의 들어오는 의사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흉부외과라거나 산부인과라거나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의사 양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당분간은 전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워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의료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초고령화에 대한 부분과 또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봄이라거나 이렇게 다양한 의료 수요들도 생기고 있고 또 젊은 의사들은 근무 형태가 좀 더 그 워라밸을 바라는 근무 형태로 바뀌고도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앞으로 20-30년을 좀 내다보는 의료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해버린 의대 증원이라는 큰 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복잡한 환경 변화나 의료 문제를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거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병상의 문제라거나 의료 전달 책임 문제라거나 트랙을 전하는 운동 정보 1km 지점을 통과했어요. 5분 28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8.2km입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위원장님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는 6.3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저의 일상으로 저의 대학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돌아가실 거죠? 네네. 그래요? 만약에 근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글쎄요, 굉장히 그 보건복지부는 보건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복지도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질문 자체는 너무 앞서간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정으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나저나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이재명 후보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권에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에 좀 차이가 있던가요? 저도 이재명 후보를 예전에 질병청장 할 때 한번 현장 방문할 때 만난 게 다여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후보는 되게 좀 차갑고 또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번 현장 투어를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청을 잘하고 유머러스한 면도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등 굉장히 다양한 행정부 입법부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문제 해결 능력, 현안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전임 정부의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요. 목표한 운동거리 2km를 달성했어요. 7분 34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8.4km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중요한 거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실익을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저는 또 연구자였기 때문에 R&D 예산 5조를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감액시켜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연구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교육 현장에 계시면 그 체감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네.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어느 날 연구라는 거는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속적인 게 필요하고 또 그 연구비에는 많은 부분이 연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삭감되니까 학위생들을 다 내보내야 되고 또 출연연구소가 연구비가 깎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을 망가뜨린 것도 있고 예. 교육이나 의료 현장도 혼란만 가중시킨 것도 있고 또 뭐 부자 감세라고 해서 굉장히 재정 적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에 투자할 예산도 없고 또 복지는 굉장히 많이 후퇴해서 제가 관심 있는 보건의료 또 복지 부분이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많이 후퇴했다. 네네. 일단 감염 대응으로 그러면 좁히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염병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유행이 끝나다 보니까 정부 내 관심도 줄고 제대로 된 예산 확보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워낙 이제 크게 겪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도 인터뷰할 때 그때는 반경 100m 안에 백지가 있어요. 50m 내로 가까이 가서 획득해 보세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몇 년마다 온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 파괴도 많이 하면서 동물하고의 접촉도 많아지고 그렇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 정보 3km 지점을 통과했어요. 9분 57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6.5km입니다. 한 지역에서 감염병이 생기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질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좀 그 대응 대비는 좀 돼 있다고 평가하세요. 현재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정부 내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거의 언론 인터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진짜 거의 그 쪽잠 주무시면서 잠도 뭐 1시간 잤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돌아보시면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매 순간이 힘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끝나는 거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거리두기가 2년 이상 가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회의하면 항상 오셔서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폐업하시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방역의 입장으로는 거리두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국민 입장으로는 오래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못 해드린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려웠고 이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받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특히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뒤로 가면서 네. 백신 음모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네.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사실은 그 불매 소리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방향이 맞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후에 얘기를 하면 근데 제 생각에는 사후에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았을까?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게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거밖에 선택이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정이고 그게 상황이 바뀌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정보 4km 지점을 통과했어요. 12분 13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1.6km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여야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국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는 좀 더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럼 그다음부터 정치적 재단이 들어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게 저희의 그런 방역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게 있었지 저희에게 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왔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질문을 잘해주셔서 아이고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인터뷰 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시니까. 빨리 6.3 대선으로 네.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사회가 정상화되고 우리 미래를 좀 꿈꿀 수 있고 저나 국민들께서도 예전에 평범하고 소소하고 즐거웠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학교로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초,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유행처럼 떠들고 있는 계집 신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집 신조가 뭐예요? 네, 우선 직접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구 신조를 비꼬아서 만든 밈이거든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던가 여자 목소리는 80dB를 넘으면 안 된다던가 여자가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다라던가 라는 말을 해서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정보 2km 지점을 통과했어요. 14분 51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3.2km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설거지할 때 물소리와 서방님 밤일을 돕는 소리다. 또 여자는 남자가 부르면 3초 안에 내 주인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2022년부터 일간 베스트 그리고 DC 인사이드 같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글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릴스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건데요. 초반에는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만 키득거리면서 좀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여학생한테 들으라는 듯이 조항을 읊어대거나 이게 조롱을 하는 식으로 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건 합니다. 장난으로도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텐데 네. 이게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상립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한 번 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건 차별 발언이 아니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어떤 교내 선생님이라던가 위클래스 같은 곳에 말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제재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제 신변이 보호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학생이 말했던 위클래스라는 게 학교에서 마련한 상담 창구를 의미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학교 내에서 해결이 될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학생은 온라인에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그게 공유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다, 심각하다라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이게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게 선생님이 없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점심시간이나 자습시간에 이런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교사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는 교사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는 게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왜요? 이게 우선 물리적으로 한 명 한 명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고 네. 교사 앞에서만 안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명확하게 이걸 지도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가령 뭐 성 관련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정보 6km 지점을 통과했어요. 17분 22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4.4km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교사의 성교육 권한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 혹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냥 형 발언뿐만 아니라 뭐 딥페이크랄지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혐오적인 그런 문화적인 토양이 현재로서는 학교에 너무 정말 심각한 단계이고 만연한데 이거를 그냥 떼내면 사라질 문제다라고는 반경 100m 안에 엣지가 있어요. 50m 내로 가까이 가서 획득해 보세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성교육 법제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런 게 근절될 수 있을까요? 뭐 적어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였는데요. 가령 이런 계집 신조 같은 발언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정작 교실 안에서 이걸 말을 했을 때 이걸 제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지침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선생님이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얘기면 안 돼. 잘못된 생각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또 문제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용히 해 떠들지 마라는 식으로밖에 이제 교육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혹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했습니까? 네. 이제 참, 예. 성 관련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유네스코가 제작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인데 기존의 성교육이 어떤 우리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쳤다면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도입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한테 혐오라는 게 무엇인지 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뭐 가르침,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교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예진입니다. 사직 여부는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 정보 7km 지점을 통과했어요. 19분 53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3.2km입니다. 투자자 설명 신주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조각 저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선연료가 만든 쿨링 스프레이 와치도 민연료 선연료 와치도 쿨링 스프레이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민연료 선연료 장비 관리하다 하루 다 갔네. 장비도 시간도 아끼세요. 어떻게? 글로벌 표준의 안전한 최신 장비로 고장나면 정기 점검에 대체 장비도 지원돼요. 그 렌탈 뭔데? 노트북, 고소 장비, 지게차, 로봇까지. 롯데 비즈 렌탈.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들고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답답한 무더위 웨이팀 코끼리 공장 열기 뜨거워 웨이팀 코끼리 시원하게 강력하게 폭풍 냉기를 빵빵하게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헤어컷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수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수입받은 기억력 감퇴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 정보 8km 지점을 통과했어요. 22분 24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4.8km입니다. 한국문화를 더 가까이 누리는 경강선 여주 원주 연장 착공. 여주를 대표할 그 중심 랜드마크 로제비앙 더 센터 5월 오픈 예정 1533-3636 대관번호.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현 리포터. 네, 한 주의 시작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낮에는 다소 덥겠고요.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아무래도 정체는 긴 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 전용 도로들보다 시내길들이 덜 밀리는 편인데요. 한강대로나 성산로 도심 방향이 아직까지 많이 밀리지 않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들의 정체는 깁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이후로는 수월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일산 쪽은 광진구 일대 또 성수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올림픽대로보다는 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 1차로 사고 있어 혼잡합니다. 신재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프리미엄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나 많았습니다. 반도체 프리미엄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더 강력한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울을 빠르게 반도체 프리미엄 반경 100m 안에 배지가 있어요. 50m 내로 가까이 가서 획득해보세요.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 정보 9km 지점을 통과했어요. 25분 1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1.5km입니다.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야 환인제약 서울은 곁에 두고 생활은 모아두고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김포까지 5호선 연장 추진에 풍부한 인프라와 단지 앞 중학교까지 풍무 중심에 다시 없을 스케일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1877-9877 6월 오픈 예정 효성중공업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도 당신편 MBC 라디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우여곡절을 넘어 거의 평지풍파급 이 과정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관위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 과정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인권님.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의 과정을. 글쎄요, 헌법질서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는 걸 우리가 쿠데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병원 단계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동단을 하게 되면 그것도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새벽에 이루어졌던 새벽 2시 반에 후보를 교체를 선언을 하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32가지에 대한 항목을 갖고서 정리에 혼자서 트랭크를 전하는 운동 정보 10km 지점을 통과했어요. 27분 46초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2.8km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쿠데타를 쿠데타의 주역들은